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더라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쉬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존감 높여주는 여자 아트비입니다. 예술가 상담소는요, 다양한 예술인들의 고민을 듣고 4년차 자존감 코치 아트비와 함께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사연이 필요하겠죠? 아래 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27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연극배우입니다. 저는 2년 전 소속되어 있던 극단을 떠나 저만의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극단의 문화도 사람들도 싫었거든요. 10년 정도 경력을 쌓고 가장 친했던 동료 3명 정도를 데리고 저희만의 색깔로 극단을 만들어 연기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극단을 운영해보니 저희의 운영 방식이 굉장히 서툴고 아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공연을 준비할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지 이제야 좀 실감이 납니다. 그래도 극단인데 연애 2번은 정기적인 공연을 올려야 하고 같이 나온 동료들도 저도 돈이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적이든 물적이든 지원을 받고 싶어도 불만을 가지고 큰 극단을 호기롭게 나간 놈이 결국 그 모양이냐 라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선뜻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팀원들도 점점 지쳐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자분, 극단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면서 3가지 제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입니다.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는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적을 때 자존심을 내세운다라고 해요. 오히려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해낼 수 있어. 나는 분명히 나아갈 수 있어. 나는 분명히 이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확신을 먼저 가지시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만든 극단이 굉장히 소중하시잖아요. 그쵸?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더라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쉬워야 합니다. 자존심은 성장 동력을 상실시키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저도 대학교 때는 자존심이 굉장히 셌었거든요. 누군가가 코멘트 해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를 스스로 제대로 보질 못하게 되고 어떤 피드백도 제대로 저한테 오질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순간 저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디게 성장했던 때가 저 대학교 1, 2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현재 뭔가 내가 무언가를 대단히 이루겠다라는 마음으로 포부를 가지고 나오셔서 누군가한테 어떤 나의 모난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겠지만요. 사실 그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저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제가 이게 지금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멋져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실 게 생겼다면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외치실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협업도 능력이다 입니다. 요즘에는요, 많은 기업들에서 협업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협업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단체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1박 2일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최근 인재들에게 이 협업 능력을 누가 세상에서 많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극단 사이즈가 커지려면 이 협업도 능력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리더의 입장에 계신다면. 요즘에는요, 내가 단일적으로 시작해서 빵 터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그렇다면 뭔가 지금 현재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업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와 손을 잡아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나의 극단을 브랜딩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문화사업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과 어떤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사업도 좋고요. 어떤 프로젝트도 좋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이요, 협업 능력을 키우셔서 그런 프로젝트성을 먼저 도전을 해보세요. 심지어는요, 내가 나온 그 극단에 협업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극단의 사이즈를 넓히는 단계가 필요해요. 처음부터 빅 사이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기업도 그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대기업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목표로 하는 걸 쪼개서 올라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업체들도요, 엄청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어떤 대규모의 업체에 투자를 받는다라든지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라든지 하면서 빵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업체들과 어떤 기관과 어떤 프로젝트와 손을 잡고 나아가면 지금 현재 있는 극단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커질 수 있을지를 고려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협업을 통해서 극단을 알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극단의 색깔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중요한 시기로 지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탁은 민폐가 아니다 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건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하죠. 내가 부탁을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데 내가 부탁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탁을 많이들 꺼려 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실리를 따집니다. 이득과 손해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말 선의를 베풀어서 부탁을 들어주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100의 90은요,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내가 얻어가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생각한 걸 토대로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요, 이걸 수용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탁을 말씀하실 때는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는 이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탁을 하셨으면 그 부탁의 바톤은 누구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이 바톤을 나한테 다시 줄지 자기가 자꾸 뛸지는요, 그가 결정하는 거고요, 절대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도요, 어떤 사람들한테 부탁을 받으면 내가 당연히 이거 부탁을 들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사연자분이 부탁을 하실 때 당연히 내 부탁 들어줘야지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고맙고 뭐든 해주고 싶을 거라는 거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탁을 많이 해야 되는 때라면 어떻게 해요? 부탁을 더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분명히 내가 들어준 부탁 때문에 어느 순간 형 내가 이거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먼저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손을 뻗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로 사세요. 주는 사람으로 사세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준 것들이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이 다시 나한테 열매로 돌아옵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풀고 필요할 때 그들을 부르세요. 그게 아주 현명한 대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협업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아가시면서 많이 베풀고 이 베품을 다시 보답을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시면서 이 극단의 크기를 팍팍 터뜨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예술가 상담소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연도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